안녕하십니까. 보부채널의 정훈입니다. 오늘은 조직문화와 성과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조직문화와 성과와의 관계는 실무학계에서도 굉장한 관심의 이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의 모호성이나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기업의 사례 또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 조직 문화와 성과의 관계를 탐색해보고 조직 문화가 먼저인지 성과가 우선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많은 경영 기법과 제도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만 그 성과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똑같은 경영 기법과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그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도를 실행하고 운영하는 것은 사람인데 사람이 다르고 문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을 존중하면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여기 GM과 도요다의 합작사 누미가 있습니다. 누미는 조직 문화를 바꿔서 경쟁력 있는 회사로 재탄생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캘리포니아에 있는 GM 회사로 워낙 생산성이 낮아서 폐쇄한 후에 도요다가 이 회사를 운영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근데 도요다가 경영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직원들은 85%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장비도 그대로인데 결근율이 20%에서 3% 줄었고 노사 문제가 해결됐으며 생산성이 GM 중에서 가장 높은 회사로 변모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비결은 기술이나 종업원들의 능력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미가 추구한 것은 조직 내의 신뢰와 존중의 문화를 심고 그것을 경영으로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누미가 추구하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경영 방식에 적용하고 실천한 결과입니다. 누미의 경영진들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고 실천해 주기를 진정으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믿고 그에 해당되는 대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직 문화가 서서히 바뀌었고 구성원들은 상호 협력하고 존중하면서 맡은 바 일을 책임있게 수행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새롭게 만든 조직 문화는 상호 협력과 신뢰, 규칙 준수, 생산성, 품질 혁신이었습니다. 평범하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가치들이죠. 중요한 것은 실제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인식되느냐의 문제입니다. GM을 거쳐 누미 직원이 된 사람이 변화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시키는 일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또한 일을 하다가 나사를 하나 누락시킨 적이 있는데 이것을 상사에게 지적을 했더니 너 왜 그래?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 네가 이 차를 살 건가? 라고 추궁하는 얘가 다반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만든 차에 대해서 많은 자부심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을 하나같이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들을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이 기다려진다는 것이고요. 각자 아이디어를 얘기하면 누구나 다 이것을 귀 기울여 줍니다. 지금은 쉬운 6살입니다만 31년 동안 일하면서 이렇게 재미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일할 맛이 납니다. 이렇게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누미는 전 직원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했고 구성원들을 진정으로 존중하며 신뢰했던 것입니다. 회사의 성공이 결국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을 했고, 결국 조직 문화의 변화는 회사나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직 문화는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직 문화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성과가 조직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조직 문화가 좋아지려면 성과를 먼저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몇몇 CEO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직 문화의 중요성은 잘 안다. 하지만 성과가 좋지 않다면 어떻게 일할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겠는가? 라고 말이죠. 어느 정도 재무적인 성과가 축적되어야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조직 문화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성과가 조직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크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한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어느 것이 성과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를 올리려면 조직 문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먼저 구축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직 문화를 좋게 만들려면 성과를 먼저 내야 할까요? 다시 말해, 조직 문화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성과가 먼저일까요? 2015년 A1 휴 컨설팅 회사에 다니는 보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조직행동 저널에 조직 문화가 먼저다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보이스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95개의 딜러샵을 대상으로 6년간 고객 만족과 조직 문화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결론을 내게 됐답니다. 요약하면 조직 문화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존재하지만 성과가 조직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즉 C2P는 존재하지만 P2C는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돈이 많으면 조직 문화는 저절로 좋아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직 문화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한쪽 방향의 화살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직 문화가 좋으면 성과가 좋아지는 것이고, 성과가 좋아지면 조직 문화는 좋아진다는 것은 어디에도 그런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조직 문화가 먼저이고 성과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성과가 먼저이고 조직 문화가 뒤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과를 높이려면 지금까지 좋지 않았던 조직 문화를 바로 세우고 활성화시켜서 강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과가 높은 조직은 구성원들에게 일의 의미,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무엇을 소중히 해야 될지 그네들 마음속에 깊게 스며들도록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갖고 가도록 하는 것이죠.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하는 회사,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는 회사, 인정과 배려가 없는 회사, 일만 강조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단기적인 성과를 낼지는 모르겠으나 장기적인 성공은 이룰 수 없는 회사입니다. 그 조직이 가진 문화가 성과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